피고발인 1.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정석. 2. 전 청와대 타예수석 김수현. 3.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원규. 4. 전 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박원주. 봉조직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6. 봉조직 원전산업정책과장 정종영. 고발전형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 비는 마을 높은 빛에 푸르른 거리엔 작은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표방한 게 탈원전입니다. 이 탈원전 시책을 현재까지 강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한 국가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1시서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자빨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집회를 견제하고 못하게 하니까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힘도 실어주고, 또 앞으로 우리 우파 집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은 탈원전에 관해서 최재형 감사가 말씀하셨지만 이 탈원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형편없는 정책에,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내린 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허접한 집단의 광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탈원전을 취소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영원한 먹거리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Oh
다음은 충북 전열매 호국 영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1970년대 국가의 경제개발과 중화공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게 외자 유치를 하여 원전 도입을 결정하고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하여 본격적인 전력 생산으로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매년 원전을 도입하였고 지난 50년간 이런 원전 전력 생산에 힘입어 수출 6위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으며 GNP 60달러에서 3만 불의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고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이에 5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 축적으로 독자 모델의 원전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세계 제1의 원전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전 산업이야말로 국민소득 5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줄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강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강 한국의 원전 산업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화와 지구온난화 문제,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 지킴이 고구해 나온 제일 먼저 앞장서서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반대운동과 국민 계몽운동을 해왔으나 다만 신고리 5.6호기 재개는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산업은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회복불능 상태로 소멸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기필코 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올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에 대한 저항 세력이 너무 많다는 감사원장의 의견도 있었고 경제성이 저평가되었다는 결론은 결국 원전 폐쇄는 잘못되었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시행 명분으로 관련 공직자들이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 은폐하고 허위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국가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직권 남용죄인 중대한 범법 행위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기관을 무너뜨리려는
간자와 같은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이에 나라지킴 고구연합 구국 동지들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수현, 전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규 등 관련 공직자 7명을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나라지킴이 고구연합 상임대표 송구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전에서 오랫동안 원자력 발전소 발전에 관여해 오시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고리 1호기부터 30년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진행시켜왔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에서 원자력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저는 한전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성 원자력을 필두로 해서 고리 1호기 앞으로는 모든 원자력을 정지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토론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월성 1호기 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 이거는 공산주의자가 하는 용어의 혼란 전술입니다. 이렇게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왜 탈원하느냐, 근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폭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 원자력 1호기는 1983년 4월부터 사업 운전을 시작해서 30년 운전을 하고 계속 운전을 허가받아서 2022년까지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나와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산자부와 한수원이 동조를 해서 월성 1호기를 갖다 정지를 하게, 강제적으로 정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체력을 들여가지고서 완전히 새로운 원자력을 만들었습니다. 360개 회사 처음부터 전부 교체해서 완전히 새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은 월성 원자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용역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부에서 조작해가지고 이용률을 낮춰가지고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성 원자력은 절대 정지해서는 안 된다, 제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원전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전 수명이라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것과 경제성으로서 수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17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와서 고리 1호기의 영원히 정지를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고리 1호기가 설계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영구 정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구 정지라는 말은 원자력 법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원전 세계 설계 수명 용어가 없습니다. 원자력 법에는 인허가 수명이라고 되어 있지 설계 수명이 없습니다. 이 설계 수명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서 용어의 혼란 전술로 설계 수명 누구나 다 믿도록 해서 원자력을 전부 다 죽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원전도 전부 설계 수명으로 미명하에 40년 되면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영광 1, 2호기는 전부 미국의 설계에서 미국에서 만들어 들었습니다. 미국의 원전은 40년 허가를 해서 98기 원전 중에서 88개를 20년 연장해서 60년 운전을 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4개 호기는 20년을 더 연장해서 80년 운영 허가를 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운영 허가를 해줬는데 한국에는 40년 됐으니 전부 폐쇄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탈원전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관련된 설계 수명, 이것은 절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 수명을 폐기해야 되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판도라 상자라 동국대학교 김익중 교수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세계 원자력 동향과 원자력 산업계를 전체에 둘러볼 때
이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100년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과 비슷한 국가의 기술을 모두 2025년까지 전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5년, 2045년까지 전 세계 기술을 모두 가져가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이런 중화몽이 있습니다. 중화몽 중에서 10대 전략 중에 전력 분야가 있습니다. 전력의 원자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인정했고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5번 국가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 원자력의 제패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죽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탈원전 임행하여서 모조리 죽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 10여 기, 현재 24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원자력이 다 죽을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우리나라 에너지는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5% 정도 국산인데 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탄소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물론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약 회의에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 원자력 발전량을 50배 내지 100배로 늘려야 하고 2050년까지는 100배 내지 500배 원자력 안 늘리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우리 에너지 맞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LNG로 하겠다는데 LNG는 전부 수입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에너지 10% 정도만 외화를 나가 나머지는 국산 에너지 원자력으로서 우리나라를 살려나가야 될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경도 홍보행정국장님의 연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나라를 지키려면 힘의 논리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원자력이 바로 그러한 분야입니다. 한국 산업 발전의 역사요, 세계 첨단 우위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안보 위기 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폐기물은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필수 원료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깡패 국가로 핵무기를 무단으로 개발하여 우리는 물론이고 우방인 미국까지 위협하는데, 문 정권은 망상적인 평화만을 외치며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로운 기술인데 누구 마음대로 탈원전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비중은 가스, 석탄이 세 번째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된 반면, 문통은 환경론자들에 휘둘려 설익은 공약이나 하고 영화 판도라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원전 폐기를 언급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정부가 멀쩡한 원전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월성 원전을 폐기하기로 하는 등 탈원전을 가속화함으로써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음도 밝혀져 이게 나라냐, 범죄 집단이냐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저는 70년대 후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했기에 이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설계 수명이지만 선진국에서는 8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상례인데 60년도 채 되기도 전에 폐기하는 도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유지관리 운영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전 수출의 국제 경쟁력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부터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이를 냉혹하게 파괴해온 것입니다. 명분과 진리를 구분 못해도 이만부득이지 잘 나가는 분야를 어설픈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함으로 좌파들의 먹거리로 만들어 나라를 손막는 기생충들이 아닌가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구체화해보면, 첫째로 탈원전은 공론화 과정도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도 없는 불법적 과정이며 문재인이 법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핵화는 물 건너 갔고 핵 부격으로 인한 안보 위기 시 스스로 북한의 종속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체한다고 하지만 지리 여건도 잘 맞지 않고 LNG로 89%는 메꿔야 하므로 실상은 에너지 100년 대계를 망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로 원전 산업의 붕괴로 수출이 요원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중국의 기술을 뺏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LNG로 대체됨에 따라 에너지 주권 상실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만으로도 문재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지속하는 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대호각성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주어진 임기 동안 잘 관리해달라고 나라를 맡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즉시 내려놓는 것이 당신들 의무요, 나라를 덜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한 문정권은 착각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라, 즉시 물러나라,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고발장 고발인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상임대표 송두진 외 4인 공동대표, 고발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 변호사 조월용, 피고발인 1.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2.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수현, 3.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원규, 4. 전 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박원주, 봉조직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6. 봉조직 원전산업정책과장 정종형, 고발 제명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 고발 이유 및 근거. 피고발인들은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제1호기를 조기에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포함하였으므로 엄정하게 의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발 범죄 사실,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고발인들은 2017년 2월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후 탄핵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거기에 출신 이상을 회원으로 결성된 애국 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공동대표들로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처음부터 반대하기 위해 집회 등 대국민 계모 활동을 꾸준히 해온 단체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전 청와대 비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고위 공무원이 지휘해 있던 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수력자원 주식회사 관리하던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조기 폐쇄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입니다. 특히 박원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양대학교 교수직에 있던 자로서 평상시
환경론자이며 탈원전을 주장해오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는 전혀 문외한인데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대학교 동문 관계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장 친환경적이고 생산 원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소 전력 공급의 비중을 줄이게 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값싼 양질의 전력 공급으로 흑자를 유지하던 한국전력을 수조원 규모의 적자 기업으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실무 라인에 있던 박원주 자원정책실장,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 정동혁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백운규 장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걸거나 건의를 하는 등 정책 추진을 막았어야 함에도 일피영달을 위하여 맹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이너서클의 관계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정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케 하였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자들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발인들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한수원 중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고위 공무의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자신들이 하급자들을 통하거나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감독을 받던 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저평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산업통상장관을 조정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월성 1호기 주기 폐쇄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자들입니다. 박원주 자원정책실장, 문신학 정정 탈원전 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회계 법인이 외주에 있어서 전망 단가 등을 조작토록 하였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월성의 먹거리 산업인 원전 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천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행 연장을 하여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2018년 6월 조기 폐쇄 조치를 강하게 하여 국가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2020년 10월 20일 발표된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음에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월성 원전 1호기가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더라면 가동하였을 연함보다 조기에 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공동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한 손으로 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연을 예상보다 수년간 조기에 영구 폐쇄함으로써 없는 일을 하게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의 기술 도입으로 발전된 산업으로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개발하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독자적으로 건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에미리트에 사기를 수출하여 막대한 위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를 생산한 두산중공업 및 외주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산업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떠나게 함으로써 서울대학교 등 원자력공학과는 우수 인력이 사업을 기피하는 등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파괴와 공동화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한 손으로 하여금 경제성이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0월 26일은 고교연합 역사에 하나의 획을 끊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동고발권이 각하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투쟁을 할 것입니다. 만세 삼창은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만세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저 검찰청에 유리창이 흔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만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자유시장경제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끝으로 주진 상임대표님과 이용기 법무실장님, 조은영 변호사님께서 고발장 접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